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화합물의 아유팩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이제 축소 구조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 구조로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소 골격이 하나, 두 개, 일단 세 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은 CO, CH3기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케톤 작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의 축소 구조식을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되다 보면은 대충 어떤 형태인지 아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케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우선 그려주시고요. 여기 말단 부분은 CO, CH3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조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가장 앞쪽 탄소가 여기가 되는데 지금 메틸 치환기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원자에 지금 수소 원자가 따로 없이 그 다음 탄소 원자 CH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부분은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편이 케톤이니까 여기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번호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치환기는 4번 위치에 메틸 치환기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탄소 원자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니까 탄소 5개짜리. 그래서 치환기로 보면은 이제 정답은 2번이 되죠. 4메틸이 되고요. 3펜텐. 탄소 5개짜리인데 이중결합이 3, 4번 존재하니까 3펜텐이 되고요. 2번 위치에 케톤이니까 얘는 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2ON.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 33다이페닐 프로파날의 구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프로파날이니까 탄소 3개짜리 그리고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H가 될 때 당연히 번호는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여기가 3번 위치가 되는데 지금 3번과 3번 위치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다이페닐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럼 페닐 치환기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는 수소 원자가 하나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축소 구조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단 부분이 여기가 축소 구조식으로 알데하이드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통 CHO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CHO 여기는 이제 틀렸고요. 여기도 CHO 여기도 다 틀리죠. 자, 그러면 CHO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CH2 그 다음에 CH에 여기 페닐기를 보통 이제 탄소 6개, 수소 5개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C6H5가 되니까 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다음 중 화합물의 아유팩 이름이 옳게 제시된 것은 몇 개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주작용기는 케톤이 되고요. 첫 번째 화합물. 자, 번호는 여기 카보닐탄소가 가장 빠른 번호가 오게끔 번호를 매겨줘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네요. 그래서 탄소 7개짜리니까 헵타가 되고요. 지금 치환기로는 2번 위치에 메틸 치환기 존재하는 거니까 2메틸 그리고 이쪽 카보닐기가 3번에 존재하니까 3헵타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맞는 아유팩 명령법이고요. 자, 지금 알데하이드기가 존재하는 거죠. 알데하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카보닐 탄소 원자가 1번이 됩니다. 1번, 2번이 되는 거고 여기를 지금 벤젠고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페닐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탄소 원자에 페닐기가 붙어 있는 아세트 여기 탄소 2개죠. 그래서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요거거든요. CH3 여기에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 2번 탄소 원자에 페닐기가 붙어 있는 거니까 2페닐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케톤이 주작용기가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죠. 그래서 탄소 6개짜리니까 헥사인이 되겠죠. 그리고 4번과 5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니까 4, 헥사인, 그 다음 2, 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도 이제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파라브로모 아세토페논인데 아세토페논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져요. 아세토페논은 CH3기에 지금 페닐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파라브로모 아세토페논이니까 여기 페닐기 대신에 CH3기 이거 오소 메타 파라잖아요. 여기가 비알이 되는 거겠죠. 자, 뭐가 다르죠?
여기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탄소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파라브로모 아세토페놀은 요 구조예요. 이게 이제 파라브로모 아세토페놀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명명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우선 분석을 해보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지금 여기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가 1번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1번이 되죠. 그래야 이쪽 편에 치환기가 더 빠른 번호가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3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펜타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체명은 2펜타놀이 되고요. 지금 1번 위치에 치환기로 붙어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1번 위치에 여기를 명명해 보면 1번 위치에 이제 치환기가 붙어 있는데 파라 브로모 그다음에 이제 페닐기가 되는 거죠. 파라 브로모 페닐기가 1번 위치에 붙어 있는 것까지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거 뭐였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펜타논 펜타논이 아니라 프로파논이죠. 죄송해요. 프로파논. 자, 그래서 1 파라브로모페닐 2 프로파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맞는 보기가 맞는 명명보기 총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3개가 정답이고요. 자, 4번과 5번 제시된 화합물의 이름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리 형태 지금 알데하이드기가 포함되면은 고리 형태 먼저 명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쪽에 카보알데하이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카보알데하이드 제시가 되어 있고 앞쪽에 고리명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니까 33다이메틸 사이클로펜틸 카보알데하이드. 1번은 맞습니다. 네,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벤젠 고리에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벤즈알데하이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벤즈알데하이드 여기가 모체명이 되는 거고요. 그럼 모체를 제외한 나머지 치환기를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를 1번이라고 놨을 때 1번, 2번, 3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오소 파라 베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소 위치가 되는 거죠. 오소 위치, 여기가 메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클로로 벤즈알데하이드.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작용기는 뭐죠? 케톤이 얘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죠. 주작용기가 되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고 이쪽이나 이쪽에는 어차피 둘 다 탄소 하나씩이니까 당연히 이중결합이 포함된 쪽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맞겠죠. 여기 5번, 6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 위치에 메틸지형이 존재하는 탄소 6개짜리니까 헥사논이 되는데 케톤 작용기는 2번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위치와 6번 위치에 지금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메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요. 우선 잘못됐고 얘는 명명을 해보시면 5메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헥센 그리고 2번 위치에 케톤 작용기 존재하니까 2온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알데하이드기가 2개가 존재하는데 여기나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말단이니까. 근데 여기 치환기가 더 빠른 번호로 오게끔 매겨 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위치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이닐. 그래서 3바이닐 헥산 다이알. 다이니까 2개. 뭐가? 알데하이드기가 2개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3바이닐 헥산 다이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지금 케톤 화합물이 1, 3번 위치에, 상대적으로 1, 3번 위치에 존재하는데 번호는 이렇게 매겨주시면 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위치에 바이닐기 존재하고요. 2번과 4번 위치에 탄소 7개짜리 중에 2번과 4번 위치에 둘 다 카보닐 케톤 작용기 존재하니까 헵탄 다이온.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죠. 여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래서 4,4 다이클로로 맞고요. 2번과 5번 위치에 이중결합이니까
2호 사이클로헥사다이엔, 그리고 1번 위치에 케톤이니까 1온.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3번. 어디가 1번이죠?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3번 위치에 메틸 치환기 2개가 존재하는 33다이메틸이고 1번 위치에 여기 페닐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페닐, 그다음에 1부타놀.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케톤 작용기 존재하고 여기 알데하이드 작용기 존재하는데 작용기 우선순위상에서 알데하이드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고요. 이쪽으로도 탄소 2개, 여기도 탄소 2개인데 이쪽 편으로 주사슬을 해줘야 치환기가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5번, 6번, 7번이 됩니다. 그래서 6번 위치에 메틸, 그 다음에 5번 위치에 에틸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명명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5에틸, 그 다음에 6메틸. 요거까지 취향이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케톤이 4번 위치에 존재하는데 요것도 여기가 주작용기, 여기가 주작용기니까 얘도 치환기로 여겨주셔야 되겠죠. 케톤을 치환기로 여기며 여기를 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옥소까지 표현을 했고 탄소 몇 개죠? 7개짜리에 1번 위치에 알데하이드니까 옥소 헵타놀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번 제시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CO 결합이 CC 결합에 비해서 결합 세기가 더 크다. 맞죠? 왜? CO 결합의 결합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탄소 원자의 원자 크기가 탄소 원자보다 더 작기 때문에 CO 결합의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결합 길이가 더 짧다. 결합 세기는 더 크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자, 2번 CO 결합의 쌍쌍 모멘트가 CC 결합에 비해서 더 크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탄소 원자의 전기음 농도가 탄소 원자보다 크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다 맞는 보기고요. 3번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비슷한 분자량이 알켄에 비해 끓는 점이 더 높다. 당연한 얘기죠. 왜? 알켄은 비극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자 간 분산력만 존재하는데 알데하이드랑 케톤은 어쨌든 여기 알데하이드 혹시 알프라임이면 이제 케톤 여기에 쌍쌍 모멘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극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켄에 비해서는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3번도 맞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세톤에 비해 포름알데하이드의 쌍쌍 모멘트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알데하이드보다 케톤 화합물의 쌍쌍 모멘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세톤의 쌍쌍 모멘트가 포름알데하이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7번 3메틸사이클로헥사논의 에놀 토토머 형태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번에 메틸 지연기 존재하는 사이클로헥사논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1번, 2번, 3번 여기가 CH3기가 되겠죠. 그럼 에놀이 생성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수소원자가 관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수소원자가 관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에놀 형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는 OH기의 메틸기 요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OH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진 게 몇 번이죠? A번과 D번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A번과 D번이 되고요. 자, 8번 제시된 화합물 중 1단계 또는 2단계 반응을 통해서 펜타날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펜타날은 요거죠.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펜타날이고요. 즉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가지게끔 이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시킬 수 없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알카인 화합물이네요. 알카인 화합물로부터 알데하이드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첫 번째로 뭘 처리해준다? BH3 처리해준다. 혹은 뭐 9BBN 같은 거 처리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H2O2를
염기 조건 하에서 처리해 주시면 처음 생성물로 에놀이 만들어지고요. 토토모아 반응을 통해서 이제 펜타날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생성할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끊어주시면 되죠. 얘는 가오존분을 O3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징크를 이용해서 마일단 조건에서 환원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1, 2, 3, 4, 5번. 여기가 카본일기로 되는데 하나가 수소원자잖아요. 이쪽도 수소원자.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제 생성할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말단 쪽으로 지금 카본일기를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뭐 직접 한 번이나 두 번의 반응을 통해서 변환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여기 부분을 산화시켜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산화시켜 주시면 되고, 일체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산화되는 조건, 가장 대표적으로 PCC 시약이라든지 혹은 데스마틴, 포아이오디난 같은 거,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시켜 주면은 여기는 이제 펜타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8번 정답 3번이고요. 자, 9번에서 10번 다음 화합물 A에서 I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합물이 지금 A에서부터 I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9번의 문제를 보시면 아세탈 작용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탈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알데하이드나 케톤 화합물에 예를 들면 뭐 메탄올을 처리해준다. 그럼 두 분자의 메탄올이 관여가 돼서 대부분 산초코나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생성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H는 R'B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편으로 5메틸기가 돼요. 그래서 아세탈 형태를 찾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5알킬기가 동일한 탄소 원자의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요게 아세탈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고, 10번은 헤미아세탈이잖아요. 헤미아세탈은 이 아세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메탄올 한 분자가 도입이 됐을 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쪽 편으로는 한 분자의 메탄올이 도입이 됐는데 하나는 OH기인 거. 요게 헤미아세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9번은 아세탈 작용기, 이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고, 10번은 헤미아세탈 작용기, 이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탄소 원자의 5알킬기. 반드시 알킬기가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형태여도 아세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세탈이고요. 자, 여기 탄소 원자의 5알킬기, 여기도 5알킬기, 여기 수소 원자 2개인 거죠. 그래서 얘도 아세탈. 여기는 지금 산소 원자가 여기 탄소 원자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탄소 원자 하나를 더 거쳐서 생성이 된 거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D번 같은 경우는 이쪽 편에 OH기가 존재하는 거죠. OH기. 여기 동일 탄소 원자의 한쪽은 OH기, 한쪽은 O알킬기. 얘 뭐죠? 헤미아세탈. 자, 화합물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탄소 원자의 O알킬기. 얘 뭐죠? 아세탈. 여기도 아세탈이죠. 왜? 여기 탄소 원자의 O알킬기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얘도 아세탈이죠. 여기 이제 O알킬기고, 여기 동일 탄소 원자의 O알킬기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H번 역시 여기 동일 탄소 원자의 OCH3기, O알킬기, 아세탈입니다. 자, 화합물 I번에 보시면 여기 탄소 원자의 O메틸기죠. 그래서 얘도 뭐다? 아세탈이다. 이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세탈 작용기는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아세탈은 7개고요. 헤미아세탈은 요거 D번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세탈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4번 7개가 되고요. 헤미아세탈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는 아까 D번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1개가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화합물은 이제 수용성 THV 용액에서 NaOH와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은 지금 여기는 벤젠고리가 되겠죠. 페닐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CHBr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Br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혼자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되네요. 여기에 THV 용액에서 NaOH를 처리해 준 거네요. 자, 그럼 OH-가 제일 첫 번째로는 취한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여기 부분이 무슨 위치냐면은 벤질류 위치거든요. SN2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 기질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럼 페닐기에 이쪽 편으로 OH기가 되고 Br이 되고요. 이쪽 편으로 수소 혼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다른 이제 OH기가 도입이 되는데 반응에 참여하는데 여기서는 OH기가 친액체로 쓰였는데 두 번째 반응에서는 지금 산성인 수소 혼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염기로 쓰이고 얘가 산으로 쓰입니다.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요거 구조 다시 그려보면 OH가 되고요. Br이 된 상태에서 여기 수소 원자 여기에 OH-가 염기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로 공격해요. 그럼 여기 결합 끊어지면서 여기 전자가 1로 이동을 하고요. 즉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럼 여기 탄소 원자는 결합 4개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결합이 5개가 되기 때문에 결합 하나를 끊으면서 이탈기로서 얘를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성되는 형태의 화합물은 페닐기에 여기가 카보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원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 뭐죠? 벤즈알데하이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정답 몇 번이죠?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 산도가 가장 큰 수소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산도가 제일 큰 거 카보닐 화합물에 알파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가 산도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2번과 3번처럼 카보닐기가 상대적으로 1, 3번 위치에 존재할 때는 여기 중심부에 존재하는 메틸렌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 여기에 산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쪽 편에 이제 카보닐기들이 전자를 당겨주는데 이쪽 편은 알키기가 동일하고요. 한쪽 편은 지금 에스터기고 한쪽 편은 이제 케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아야 이쪽 편 탄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겠죠. 에스터의 이쪽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 케톤의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 뭐가 더 높죠? 전자 밀도 더 높은 건 얘가 더 높아요. 전자 밀도가 더 높다. 왜? 여기에 산소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부터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더 떨어져요. 전자가 부족할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2번이 이쪽에 메틸렌 탄소의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자, 13번 다음 카보닐 화합물 중 친액체와 가장 빠르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벤즈알데하이드는 이런 화합물이고요. 여기 1번. 자, 2번 33다이메틸 부타날이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부타날이니까 이쪽 편으로 H기 1번, 2번, 3번 위치에 다이메틸기네요. 이게 2번 화합물이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아세토페논이네요. 얘는 케톤. 그러면 CH3기에 이쪽 편으로 페닐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자, 4번은 이쪽 편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2-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사논이니까 이런 형태의 케톤 형태고 1번, 2번 위치에 다이메틸이니까 이게 되겠죠. 자, 카보닐 화합물 중 친액체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그럼 카보닐 화합물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친전자체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카보닐 화합물에서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즉 친전자성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에요. 카보닐 탄소 원자의 카보닐 탄소 원자가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죠? 2번이죠. 왜? 일단은 케톤보다는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더 크죠. 입체적인 요인도 있고 뭐 전자 밀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케톤보다는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럼 당연히 3, 4번은 아니겠죠. 여기는 지금 페닐기가 크기가 큰 페닐기가 그 카보닐 탄소 원자에 직접 붙어 있고 여기 부분은 지금 CH2기 하나 건너서 알킬기니까 이쪽 편에 대한 공간의
제 크기가 당연히 2번 위치 쪽이 좀 더 유리한 거죠. 공격을 하기가 주변의 치환기가 방해하는 게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에는 정답이 2번 33 다이메틸 부탄화 화합물이 친전자성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4번에서 16번 제시된 화합물 중 수화 반응이 가장 잘 진행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평형상수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카보닐 화합물이 물이 존재하는 조건, 뭐 산촉매 조건이든 혹은 염기촉매 조건이든 수화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평형은 카보닐 화합물의 안정도와 수화물의 안정도를 비교해서 더 안정한 쪽이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즉 평형이 그쪽 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4번부터 16번을 보시면 이제 동일한 형태의 알데하이드 케톤 화합물인데, 그럼 안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카보닐 화합물의 안정도가 크면 클수록 카보닐 화합물로 존재하려고 하는 성격이 더 커요. 그럼 카보닐 화합물의 안정도는 친전자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고요.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가 높을수록 더 안정합니다. 공격을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가 낮을수록 반응성은 큽니다. 친핵제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응성이 더 크다, 안정도가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수화 반응이 잘 진행된다. 수화물 형태로 반응이 잘 진행되려면 카보닐 화합물의 안정도가 낮아야 돼요. 카보닐 화합물의 안정도가 낮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가 가장 낮은 거, 즉 친전자성도가 가장 낮은 거, 가장 큰 거죠. 친전자성도가 가장 큰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클로라이드 하나가 지금 얘 EWG잖아요. 전자 끄는 기가 하나 붙어 있고 얘는 EDG니까 EDG긴 하지만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파 닫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도 EWG로 작용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클로라이드랑 산소 원자 비교해 보면은 클로라이드 쪽에 전자 끄는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이제 2번이 전자 끄는 효과가 더 큰데 얘는 클로라이드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편의 전자 밀도가 가장 낮은 게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제일 크고, 그러면 수화 반응이 더 잘 진행돼서 수화물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벤즈알데하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왜? NO2기는 EWG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메틸기나 메톡시기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파라 위치에 존재하잖아요. 파라 위치에 존재하면 이쪽 편의 전자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EDG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쪽의 전자밀도를 높여주는 성격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NO2기가 붙어 있어야 반연속 고리로부터 전자를 땡겨오죠. 그래야 여기에 전자밀도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은 이제 케톤 화합물인데 고리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이 카보닐 상태, 즉 케톤 상태에서는 여기 혼성화가 뭐냐면 sp2죠. 그런데 여기 각도가 몇 도죠? 90도예요. 자, 원래 120도가 돼야 되는 게 90도 형태가 되는 거죠. sp2였으니까 120도가 돼야 되는데 90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수화물 형태가 되면은 sp3 혼성이 되죠. sp3 혼성은 109.5도가 이제 기준 각도가 되는데 그게 지금 90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sp2 상태, 즉 케톤 상태에서는 120도에서 90도로 주니까 30도만큼의 각도가 줄어드는데 수화물 상태가 돼서 109.5도가 됐을 때 90도로 줄어들면은 얘는 19.5도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각도가 뭐가 더 작아지는 거죠? 수화물 형태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수화물 형태가 더 안정한 겁니다. 수화물 형태가 더 안정하다. 왜? 고리스트레인에서 작으니까 당연히 수화물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sp2니까 여기가 108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20도였던 게 108도로 줄어들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sp3가 된다? 109.5도죠. 이게 몇 도로? 108도가 되는 거니까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차이가 꽤 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더 고리 형태가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16번은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제시된 화합물 중 수화 반응의 진행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평형상수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앞쪽에 나왔던 문제와 반대인 거예요. 카보니 화합물이 더 안정한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화합물 중에서 가장 안정한 카보니 화합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가장 안정한 카보니 화합물은 친전자성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물 분자로부터, 여기서는 수화 반응이니까 물 분자가 친액제로 작용하는 거겠죠. 물 분자의 공격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몇 번이 되겠죠? 당연히 정답 4번이 됩니다. 이게 뭐였으니까 EDG잖아요. 그래서 방향적 고리와 이쪽 편 카보니 탄소 원자 쪽의 전자 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친액제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수화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지금 알데하이드와 과량의 R'(OH기를 산촉매 조건하에서 반응시켰을 때 얻어지는 주생성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량이니까 최소 2단량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알데하이드가 과량의 알코올과 산촉매 조건하에서 반응한다. 생성물은 아세탈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금 제습공된 알코올이 R'(OH기고 H+잖아요. 그럼 생성물의 형태는 아세탈이 되는 거죠. 아세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OR'기, OR'기가 됩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죠. 아세탈 형태가 되고요. 자, 19번. 동일한 반응인데 이번엔 염기촉매 조건이네요. 자, 아세탈을 형성하는 반응에서 염기촉매 조건을 사용하면은 아세탈까지는 생성할 수가 없고요. 뭐만 생성할 수 있죠? 어디까지만? 헤미아세탈까지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기촉매 조건 하에서 R'(OH를 도입시키게 되면은 생성물이 헤미아세탈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OR'기 하나는 도입이 되는데 한쪽편은 OH기가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20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R12 프로판다이올과 산촉매 조건 하에서 반응하며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아세탈 화합물 두 개가 생성이 된다. 이 두 화합물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아세트알데하이드니까 여기를 CH3기로 놓으면 되겠네요. CH3기에 H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R12 프로판다이올을 반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R12 프로판다이올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형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산 조건 하에서 산촉매 조건 하에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뭘 생성할 수 있는, 여기도 OH기가 되겠죠. OH기가 생성이 되는 건데 고리 형태의 아세탈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제 고리 형태의 아세탈을 생성을 하는 건데, 자, 생성물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 수소원자가 되고, 이쪽 편으로 O, 그 다음에 여기도 O가 되고, O에 하나, 두 개, 여기가 되고요. 한쪽 편으로 메태기가 존재하는데, 이쪽 편에 CH3기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가 카이라탄소인 거죠. 여기가 R의 배양을 가지고 있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도 R의 배양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R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과정은 지금 sp2에서 sp3로 되는데 여기도 뭐죠? 카이라탄소예요. CH3기, H기, O, O. 서로 알키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결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카이라탄소가 돼요. 그러면 sp2 탄소 원자였던 게
sp3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 라세메이트 형태로 얻어지는 거죠. 즉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는 R폼과 S폼이 둘 다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R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R과 R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그리고 여기는 S폼과 R폼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요게 50%, 요것도 50%로 얻어지겠죠. 그럼 R, R인 거, S, R인 거, 이 두 개 관계는 무슨 관계죠? 카이라탄소가 두 개인데 하나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 있는 혼합물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1번 화합물 A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알데히드가 존재하고 OH가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메탄올이 제시가 되고 산촉매 조건이네요. 그래서 아세탈을 형성하는 반응일 거예요. 알데히드가 존재하고 알코올의 산촉매 조건이니까. 근데 관건은 얘죠. OH기. 여기도 CH3 OH기, 즉 알코올 화합물이고, 여기도 분자 내의 알코올이기 때문에 분자 내에서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할 수 있고요. 얘가. 그다음에 이제 분자 간에 메탄올이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메커니즘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기고요. 여기는 이제 구조를 풀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촉매 조건이니까 여기가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카보닐 탄소를 공격을 해요. 뭐가? 알코올이 공격을 하는데 분자 간에는 메탄올을 공격하는 거고요. 분자 내에 존재하는 OH가 존재하는데 반응 속도가 뭐가 빠르죠? 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죠. 어디를? 여기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탄소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5원한 고리예요.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5원한 고리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탄소 원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OH, 여기 H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여기 하나는 수소 원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OH기가 존재하는 거죠. 얘가 뭐죠? 얘가 헤미아스탈. 근데 어쨌든 산 촉매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메탄올이라고 하는 친액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H 플러스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OH기가 되고 H가 되는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렇게 밀고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가 공격한다? 메탄올이 CH3OH기가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고, 당연히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떨어져 나가겠죠. 물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쪽 편으로 CH3기가 존재한다. 이게 뭐가 된 거죠? 아세탈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번이죠? 정답 3번이죠. 요거 이제 회전을 시켜서 표현해 보면 3번 화합 앞쪽에 그린 것과 동일한 화합물이 이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2번 제시된 화합물 중 염기 촉매 조건 하에서 헤미아세탈을 가장 잘 형성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1,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알코올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고, 3,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상태의 아세트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3, 4번에 붙어 있는 쪽이 반응성이 더 큽니다. 클로라이드가 EWG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보닐 탄소 쪽의 전자 밀도를 더 낮춰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에탄올이고요. 여기는 지금 탄소가 이 상태인 거죠. OH기에 CH. 그래서 친액체로 쓰이는 거에 입체장애가 뭐가 더 크죠? 얘가 입체장애가 더 크죠. 얘가 입체장애가 더 작다. 그러면 친액체로서의 성격은 얘가 친액성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의 친전자성도는 이 3번과 4번이 1, 2번에 비해서는 더 높고요.
친액체로서의 성격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3번 제시된 화합물 중 산촉매 조건 하에서 고리형 헤미아스타를 가장 잘 형성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촉매 조건 하에서 고리형 헤미아스탈이니까 그냥 한 번에 여기에 이제 카본일 산소 원자가 프로토네이션이 돼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제 고리 크기를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3원안이나 4원안 고리 같은 경우는 고리 스트레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5원안은 잘 생성이 돼요. 그리고 가장 빨라요. 그리고 6원안 같은 경우는 5원안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5원안이나 6원안이 5원안, 6원안 형태로 고리가 말리는 거는 굉장히 잘 말립니다. 잘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산소 원자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4원안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4원안 고리인데, 당연히 여기는 알데하이드고 케톤이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1번이 반응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은 이제 정답에서 제외되고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카본일 탄소 원자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원한 고리네요. 여기로 공격하면은 6원한 고리.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공격하면은 6원한 고리가 되는데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데하이드고 케톤이잖아요. 친전자성도 뭐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원한 형태로 가장 안정한 고리가 말리고 친전자체로서 쓰이는 부분, 친전자체 부분이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23번은 3번이 반응성이 제일 큽니다. 자, 24번 제시된 아스탈 형성 반응 메커니즘 중 전자이동이 틀리게 그려진 단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이죠? 여기 4번이죠. 단계 D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카본이 산소 원자가 H+를 공격하는 단계, 여기를 프로토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전자성도를 키우게 되고 알코올의 산소 원자의 비공전자성을 공격을 하고 파이 결합 끊어지면서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쌍 넘겨주죠. 자,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프로톤 트랜스퍼, 이거는 이제 보통 PT라고 많이 나타내는데 이쪽 편으로 OH기 쪽으로 여기에 존재했었던 수소 원자, 양성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전자쌍이 밀면서 물 분자를 이탈기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메탄올이 공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메탄올이 여기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4번이 되고요. 자, 25번 제시된 반응 생성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떤 형태죠? 동일한 탄소 원자의 5알킬기니까 아세탈이에요. 얘는 아세탈의 산촉매 조건 하에서 물이 존재하는 거니까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메커니즘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5가 되고 여기는 이제 페널기가 존재하는 거죠. 다이메틸이고요. 그러면 산촉매 조건 하에서 얘가 제일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전자쌍이 밀입니다. 여기 밀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 편으로 OH기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O, 이중결합이 된 상태에서 페넬기가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여기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 분자가 여기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 분자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는 잘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H+라고 표현해 주시면은 여기가 OH기가 되고요. 여기 O, 그다음에 여기 페넬기가 되고 OH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여기 부분이 H+를 공격하게 되고요. OH기, 여기도 OH기, 메틸기 2개. OH기에 여기 페넬기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은 여기 있는 전자쌍이 밉니다. 이렇게 밀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OH기가 되고 이런 형태 화합물에다가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 수소원자는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페닐기에 수소원자 존재하고 OH기가 되고 플러스. 당연히 얘는 여기 있는 거 물 분자가 공격하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카보니 화합물과 이런 다이올 화합물을 이용해서 방과 같은 고리 형태의 아세탈을 형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벤즈알데하이드에다가 여기는 1, 2, 3번 원쓰리 다이올 화합물이네요. 2번 위치에 메틸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벤즈알데하이드의 투투다이메틸 원쓰리 프로판 다이올 화합물.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6번 제시된 반응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데하이드의 수화 반응은 산 조건 및 염기 조건 모두에서 가역적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수화 반응의 평형은 더 안정한 화합물이 생성되는 쪽으로 우세하다. 카보닐 화합물이 더 안정하면 카보닐 쪽이 우세할 것이고요. 수화물 형태가 더 안정하면 수화물 쪽으로 이제 더 우세하게 존재하겠죠. 26번의 1번과 2번은 모두 맞는 보기고요. 3번 아세트알데하이드 수화 반응의 평형상수값은 클로랄의 평형상수값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여기가 CH3고요. 클로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알데하이드인데 여기가 CCl3예요. 그러면 이게 수화 반응 지금 수화 반응의 평형상수값은 뭐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거든요. 왜? 얘는 이쪽에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훨씬 더 커요. 뭐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 왜? 얘가 EWG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분자의 공격을 받기가 더 용이한 거죠. 물 분자의 공격을 받기가 더 용이하다? 그럼 당연히 수화물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 두 화합물의 안정도를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안정하고요. 얘가 덜 안정한 거예요. 얘가 덜 안정하기 때문에 수화물 형태의 안정도는 얘가 더 안정한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값은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 클로랄의 평형상수값이 더 큽니다.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아세톤 수화 반응의 평형은 카보닐 화합물 쪽이 우세하다. 네, 아세톤 자체가 굉장히 안정해요. 그래서 수화물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반응물과 수화물 형태의 존재 비율이 대략 1대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 원자가 알킬기로 존재하는 즉 케톤 형태나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알킬기가 더 커지게 되면은 카보닐 화합물 쪽으로 더 우세하게 존재한다. 그 점까지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26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27번 제시된 반응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세탈의 가주분해는 산촉매 조건에 의해서 촉진된다. 맞고요. 아세탈의 가주분해는 염기에 의해서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이죠. 자, 아세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으로 5메틸기 예를 들면 5메틸기가 되는데 염기 조건이잖아요. 그럼 OH-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얘가 공격을 하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잘 떨어져 나갑니까? 잘 떨어져 나가지 않죠. 왜? 떨어져 나가면은 강염기 형태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세탈의 가주분해는 산촉매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3번 옥심은 알데하이드 케톤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과 하이드록시라민 NH2 OH기 형태죠. 그래서 옥심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케톤은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볼까요? H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반응이 축합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얘가 옥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과 하이드록시라민 간의 축합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에나민은 알데하이드 케톤과 같은 카보닐 화합물과 2차 아민 화합물 간 축합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죠. 그래서 암모니아나 1차 아민 같은 경우는 이민을 생성을 하고요. 2차 아민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이거예요. 얘를 피롤리딘
피로리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2차 아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에나민 생성하는 반응에서 얘로 가장 많이 드는 아민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맞는 보기가 되네요. 자, 28번 제시된 화합물 중 사이클로헥사논과 반응해 에나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이클로헥사논으로부터 에나민을 생성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NR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아민은 2차 아민이에요. 암모니아랑 1차 아민은 이민을 생성하고요. 2차 아민 같은 경우는 N아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2차 아민은 뭐죠? 요거죠. 네. 다이메틸아민이기 때문에 NH에 메틸기 2개, CH3, CH3. 그래서 요게 2차 아민이 됩니다. 요것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N아민으로서 요게 생성이 되는 거겠죠. N 메틸기 2개가 존재하는 형태. 요게 요 사이클로헥사논과 다이메틸아민이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N아민 형태가 됩니다. 28번에 1번이고요. 자, 29번 세미카르바존 화합물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카르바존은 알데하이드 케톤 화합물과 세미카바지드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반응을 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세미카르바존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는 질소 친액체가 포함됐을 때 얻어지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옥심이고요. 얘는 하이드라존이죠. 옥심 하이드라존. 요거는 이제 이민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0번 제시된 반응에서 관찰되는 중간체 또는 생성물의 구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차 아민이잖아요. 여기는 N아민이 생성되는 반응의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필로리딘이 이쪽 편에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고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편에 OH기가 되고요. 당연히 여기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잘 떨어지니까 떨어집니다. N에 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에 산소 원자가 다시 H 플러스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얻어지는 형태 화합물이 이쪽에 OH2 플러스고요. 질소 원자에 요게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전자성이 밀면서 여기가 물 분자 형태로 이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N에 여기 플러스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수소 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질소 원자의 플러스 차지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물 분자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의 화합물이 이중결합의 N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아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체로 관찰되지 않는 거 혹은 최종 생성물의 구조가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첫 번째 생성물 요거는 카비놀아민이라고 부릅니다. 카비놀아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첫 번째 이제 생성물, 첫 번째 첨가 생성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질소 원자의 비공전성이 밀면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형태고, 이게 최종 생성물 N아민의 형태가 되죠. 4번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반응에서 관찰되는 중간체 또는 생성물의 구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벤즈알데하이드에다가 하이드록실아민을 반응시킨 거네요. 그러면 산촉매 조건 하에서 하이드록실아민이 반응하게 되면은 옥심이 생성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 그려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일단 정답은 2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드록실아민이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할 때는 산소 원자도 비공전자성을 가지고 있고 질소 원자도 비공전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공격하죠? 질소 원자가 공격합니다.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의 반응성이 산소 원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게 됐을 때 여기가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O 마이너스, 프로토네이션 되면 OH가 되겠죠. 즉 여기 탄소 원자의 한쪽은 OH가 존재할 수 있는데 반대쪽은 질소 원자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이어야 돼요. 산소 원자가 결합된 형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31번의 정답은 2번인 거죠. 여기에 NH2OH 하이드록실아민에서 산소 원자가 공격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2번 제시된 반응 중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게 그려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다 반응 기질은 사이클로 헥사몬, 케톤 화합물이고요. 아민 형태 물질들이 이제 반응에 참여한 건데 여기는 CH3NH2잖아요. 한쪽만 조건하에서 1차 아민이죠. 뭐가 생성이 됩니까? 이민이 생성이 됩니다. N아민이 생성됐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2번. 지금 CH3,2NH니까 얘는 2차 아민이에요. 카본이와 함유가 2차 아민이 산촉면 조건하에서 반응을 한다. 그럼 중간체로는 얘가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최종 생성물은 이게 아니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물 분자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상태가 되고 이중결합이 되고요. N, CH3, CH3가 되는 거죠. 얘가 뭐죠? N아민. 이 최종 생성물을 얻어주고 얘는 중간체예요. 중간체로는 관찰이 되지만 최종 주생성물의 구조는 아닙니다. 자, 3번. 이게 최종 주생성물의 구조.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N아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세미카바지드가 반응을 하는 건데 얘는 뭐가 잘못됐냐면은 공격하는 쪽 질소 원자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NH2에 CO, NH에 NH2거든요. 지금 질소 원자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친핵 성도가 가장 높은 건 얘예요. 그래서 여기 카보니 탄소 원자를 공격하는 게 얘가 되기 때문에 구조가 NH에 여기 아니라 이중결합이 되는데 NH에 H는 결합되지 않겠죠. 이중결합이 되니까 N에 이쪽변에 NH 그 다음에 CO2가 되면서 NH2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보넬기 쪽이 더 뒤쪽 편으로, 즉 여기 제시된 형태는 여기가 공격한 걸로 그린 거거든요. N의 CO2기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쪽 질소 원자가 잘못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2번은 이제 4번은 틀린 정답이 되고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3번 원페닐 2 부탄으로 합성하기 적합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벤질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그다음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탄소 친액체, 수소 친액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성물이 알코올인 건데 카보니화합물의 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선 여기 구조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페닐 2 부탄올이니까 2, 3, 4가 되고요. 그래서 4개가 되고 1번 있지. 여기 1번이라고 놓으면은 이쪽 편에 페닐기가 존재하고 원페닐 2 부탄올이니까 여기가 OH기가 되는 거죠. 자, 탄소 친액체나 수소 음이온이 공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카보니 탄소 원자를 공격하고 O- 형태가 되죠. O- 형태가 되고 그게 나중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성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인 거죠? O- 형태.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수소 원자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탄소 원자에 지금 여기 CH2 pH니까 요거는 벤질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벤질기. 그 다음에 수소 원자. 그 다음에 에틸기. 여기는 에틸기. 자, 보통 카보니화합물은 H나 R'처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카보니 탄소 원자에 어쨌든 두 개의
알킬기는 수소 원자가 연결되어 있고 H-나 R2'-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얘가 다시 파이 결합이 형성이 돼서 카본이 화합물로 될 때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뭐로부터 도입된다? 탄소 친액체 혹은 이제 유기 금속 시약이나 하이드라이드 시약으로부터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내려왔을 때 만약에 얘가 도입이 됐다라고 보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도입된 거죠? 여기 벤질이니까 벤질,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같은 그린리아드 시약이 도입이 된 거겠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내려오고 여기 수소 원자가 여기 첫 번째였고요. 수소 원자가 만약에 도입이 된 걸로 치게 되면은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요거에 카본일기 그리고 에틸기가 되는 거고 H-니까 얘는 NaBH4 같은 거를 도입을 시켜준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얘가 도입이 된 거다. 그럼 원래 카본이 화합물에 요거 두 개가 붙어 있었다. 라고 보면은 3번은 여기에다가 뭐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도입이 된 거죠. 요 세 가지는 제시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반응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는 뭐냐면 얘예요. 부탄알에다가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처리해 준다라고 해도 제시된 화합물 부탄알이 될 수가 없죠. 부탄알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가 개수가 맞지가 않는 거고요.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도입이 된 거는 페닐 아세트알데히드, 페닐기에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페닐 아세트알데히드죠. 여기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처리해주면은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게 프로파날이잖아요. 프로파날에다가 벤질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처리해주면 얻어낼 수 있고, 여기 부분이 1, 2, 3, 4번. 그래서 1 페닐 2 부타논이죠. 요 화합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처리해주게 되면은 생성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3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얘는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2페닐 2 부타놀이니까 여기에 페닐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O-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얘가 내려오면서 끊어낼 때 여기 CH3기, 그 다음에 여기도 CH3기, 페닐기, 지금 알킬기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도입이 됐다. 얘가 첫 번째로 이제 그 탄소 친액체로부터 도입이 됐다라고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도입이 된 거.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얘가 도입이 됐다라고 보면은 얘가 탄소 친액체로부터 도입이 된 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다가 메틸기니까 CH3 MgB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얘가 도입이 된 거다. 여기 에틸기가 도입이 된 거다라고 보면은 페닐기에 메틸기니까 아세토페논이 생성이 된 거에다가 여기에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도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게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여기는 시스 2,3 다이메틸 옥시레이는 요거 에폭사이드거든요. 시스 형태니까 2,3 다이메틸.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고 보면은 여기에다가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도입시키면 여기 마이너스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자, 이쪽편으로 OH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대 배양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기 메틸기라고 놓고 여기 이제 페닐기가 도입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생성물의 구조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일한 탄소 원자에 OH기와 페닐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OH기가 연결되어 있는 탄소 원자, 페닐기가 연결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자, 1번부터 보시면 2부타논과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요거잖아요. 2부탄과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인 거고, 두 번째 아세토페논과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요거 조건이네요. 세 번째 에틸 페닐 케톤 요거죠. 에틸 페닐 케톤과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네, 이렇게 해서 1번, 2번, 4번을 통해서는 제시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데 3번 조건을 통해서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35번 R3페닐 2부탄올을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와 반응시키며 생성되는 화합물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화합물이고요. 뭐가 도입이 되는 거죠?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에틸의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도입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성물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가 OH기가 되고 여기가 페닐기가 된 상태에서 메틸기가 존재하고요. 에틸기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죠. 여기 어떤 탄소죠? 이 카이라탄소예요. sp2 탄소였던 게 sp3로 되고 그 탄소 원자가 카이라탄소다. 그러면 여기는 R폼인 것과 S폼인 게 50%씩 동일한 비율로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절대 배양이 R이잖아요. 그러면 화합물에 지금 두 개의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데 배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폼인 것과 R폼인 것. 이거에다가 S폼인 것과 R폼인 것. 50%. 예? 50%. 이거 두 개 관계 무슨 관계죠? 부분입체 이성입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6번 화합물 A는 톨렌스 시약으로 산화가 되며 톨렌스 시약은 알데하이드를 선택적으로 카보킬산으로 산화시켜주는 거죠. 톨렌스 시약으로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알데하이드 작용기 있다는 얘기예요. 알데하이드 작용기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이오도폼 반응, 지금 할로폼 반응이거든요. 할로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메틸케톤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 분자 구조 내의 알데하이드 작용기와 메틸케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합물 1, 2, 3, 4번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구조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자, 여기가 2번이 되겠죠? 2번. 여기가 3번,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 우선 골라보면은 3번과 4번이 되겠죠. 1, 2번은 어차피 정답에서 해당이 되지 않네요. 알데하이드가 없으니까. 여기 알데하이드가 존재하고 여기도 알데하이드가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할로폰 반응이 일어나려면 메틸키톤 작용기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얘잖아요. 정답 4번이 됩니다. 36번 정답 4번이고요. 자, 37번에서 38번 화합물 A에서 D를 참고하여 다른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7번 화합물 중 사이아노하이드린 형성에 가장 유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가 가장 낮은 거, 즉 친전자성도가 가장 높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몇 번이죠? 요거잖아요.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정답 4번 D번 화합물이 이제 친전자성도가 카보닐 탄소 원자의 친전자성도가 제일 높고요. 자, 38번 화합물 중 사이아노하이드린 형성에 가장 불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B번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B번과 C번을 아마 이제 요거 3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조를 보시면 자, 여기 CH3기는 EDG예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유발 효과로 벤젠 고리 쪽의 전자밀도를 높여주게 되는데 OCH3기는 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산소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EWG 역할도 해요. 그리고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EDG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카보닐 탄소 원자.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의 전자밀도가 높으면 카보닐 탄소 쪽에도 전자밀도가 높게 되고요. 여기에 전자밀도가 낮으면 카보닐 탄소 쪽에도 전자밀도가 낮는데 여기에 전자쌍을 가지고 밀어주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밀어주니까 여기가 전자가 풍부해지고
여기가 풍부해지고 여기가 풍부해져요. OCH3기의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밀어주는 위치에 여기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OCH3기는 EDG 역할보다는 EWG 역할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방향적 고리 쪽의 전자밀도가 제일 높은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밀도가 방향적 고리 쪽으로부터 인덕티브 이펙트를 통해서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밀도가 제일 높은 게 B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아노하이드린 형성에 가장 불리한 게 화합물 B번이 됩니다. 자, 39번. 다음 화합물 중 포스포러스 일라이드 화합물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라이드는 이제 원투 쌍입자 화합물이죠. 그래서 탄소 원자와 다른 헤테로 원자, 대부분 포스포러스니까 인 일라이드 화합물인 거잖아요. 인 원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1, 2번 위치에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일라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탄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 원자는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형태를 만족하는 거는 요거 화합물 A와 화합물 D번입니다. 그래서 PPH3의 플러스, 그 다음에 C, 여기는 전자쌍이 하나가 존재해요.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일라이드 형태고, 여기는 지금 CH3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스포러스 염 형태고요. 여기에다가 염기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생성되는 게 C번이에요. 10번이 아니네요. 여기서 염기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PPH3의 플러스가 되고요. CH2의 전자쌍 가지고 마이너스. 이게 일라이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번 화합물은 일라이드는 아니고요. C번 화합물도 여기가 개수가 많지가 않죠. 여기는 마이너스긴 한데 여기가 PPH2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얘는 PPH3의 인원자 플러스 CH3의 탄소 마이너스, 그래서 얘도 일라이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개죠. 2번이 되고요. 자, 40번 화합물 A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뭐죠? 얘가 일라이드예요. 자, 카보닐 화합물과 일라이드가 반응을 해서 지금 이제 이중결합을 만드는 형태의 물질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부분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 형태의 구조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중결합에 여기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가 PPH3의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탄소 원자가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말단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을 끊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을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부분이 뭐인 거예요? 카보닐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카보닐기인 거. 당연히 여기 수소원자 있으니까, 여기도 수소원자 있으니까 여기 수소원자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카보닐기에 수소원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화합물에다가 여기 일라이드 두 분자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폴리인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화합물이 여기가 1번이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되네요. 그래서 2번 위치에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다이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 4개짜리니까 부텐 다이알이 되겠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2부텐 다이알. 요거에다가 일라이드 처리해 주게 되면은 제시된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데하이드의 산화 반응 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알데하이드의 산화 반응 시 핵심 중간체로 예상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돼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죠. 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돼서 카복실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에서는 알데하이드가 알코올과 같은 형태로 변화가 돼야지만 크롬산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산을 이용해서 산화 반응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알데하이드의 수화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부분 산 촉매 조건 하에서 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H에 OH기, OH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크롬산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41번의 정답 1번이고요. 카보니 화합물의 하이드레이트 수화물 형태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반응이 진행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2번 4,4-다이에틸 사이클로헥사논을 11-다이에틸 사이클로헥사논으로 변화시키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구조를 그려보면 되겠죠. 사이클로헥사논이니까 이런 카보니 화합물의 1, 2, 3, 4번 위치, 4번 위치에 다이에틸기 요거를 뭘로 바꾸는 거죠? 11-다이에틸 사이클로헥세인이네요. 그럼 여기를 1번이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반응이에요? 카보닐기를 CH2기로 바꾸는 환원 반응입니다. 요거는 크게 세 가지 반응 조건을 이용하죠. 첫 번째, 징크 아말감을 산 조건하에서 반응시키는 것. 요게 클레멘전 환원 반응이고요. 두 번째, NH2, 요게 하이드라진이에요. 하이드라진을 반응시켜서 하이드라존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이제 염기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게 울프-키시너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둘 다 이제 카보닐기의 환원 반응에 속하고요. 세 번째가 요건데, 요거는 사이와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사이와스타를 형성을 합니다. 요거 아마 이제 구조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S에 하나, 둘, 요거니까 이런 형태의 사이와스텔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수소화 반응을 시키는데 촉매가 뭐냐면 라니니켈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탈황 반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소 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1, 2, 3번은 모두 다 카보닐기를 환원시킬 수 있는 조건이고요. 반응의 그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얘는 염기 조건이니까 염기를 이용하는 조건 이제 염기 조건이고요. 얘는 산 조건. 얘는 수소화 반응인데, 그러니까 약간 중성의 반응 조건이긴 한데 수소화 반응을 시켜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적합한 반응을 골라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인데 OH기로 환원시키는 반응이죠. 자, 43번에서 47번 제시된 변화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반응 조건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다 메커니즘 그려볼 수는 없고요. 작용기 변환만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카보니 화합물이 OH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도입이 됐죠. CH2에 NH2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반응 조건을 이용하게 되냐면 43번은 정답이 4번이죠. 그래서 HCN을 NaCCN과 반응시키게 되면은 첫 번째 사이언 하이드린이 만들어지게 되죠. OH기에 CN이 되고요. 요거를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 보통 LaH라고 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OH기에 CH2에 NH2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3번은 지금 사이클로 헥사논이 다이올 화합물로 변화가 됐네요. 자, 요 지금 원투 다이올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거는 알켄으로부터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사이클로 헥사논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통해서 알켄을 만들고 여기다가 오스미 테트록사이드를 처리해 주면 되겠죠. 혹은 뭐 MCPBA를 이용할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 사이클로 헥사논을 알켄으로 바꾼다. 그러면 환원을 시켜서 알코올을 만들고 탈수 반응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쓰는 반응 조건입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NaBH4를 이용해가지고 우선 알코올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POCl3 피리딘 조건 하에서 알코올의 탈수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OSO4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신다이올이 만들어지게 되죠. OH기를.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45번, 지금 이제 알코올 화합물, 사이클로 헥사논 화합물이 지금 이제 케톤 형태로 CH2기가 도입이 됐네요. 자, 요 형태의 반응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부분을 끊어서, 얘는 비티그 반응을 통해서 도입이 되는 거고, 이쪽 편에 카본일기 성격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일라이드로부터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은 요 조건 이용하면 되죠. 3번. 그래서 PCC를 이용하게 되면은 2차 알코올이 케톤 형태로 산화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요 일라이드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PPH3 플러스 CH2 마이너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공격을 하고요. 올라가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타인이랑 옥사포스파테인을 겹쳐서 여기 부분으로 CH2기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6번은 지금 케톤 화합물에서 탄소 원자 개수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CHO. 여기는 알데하이드이거든요. 탄소 원자가 하나가 도입이 된 상태로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 이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된 건데 46번의 경우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다 이거 비티그 반응이잖아요. 1번을 통해서 일단 생성물의 구조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지금 C 탄소가 되고요. 한쪽 편으로는 수소 원자 그리고 O CH3기가 됩니다. 여기에 HCl을 처리해주고 이제 물 조건을 처리해주면은 얘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산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도입이 되고요. O CH3기가 되고 H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은 여기에 물이 공격을 해요.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그리고 물 분자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 떨어지게 되면은 OCH3기가 되고요. 여기가 OH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H 플러스를 공격하게 되고요. 지금 수소 원자는 따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OCH3 H의 플러스 상태 그리고 여기는 전자쌍이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 역시 물 분자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제시등 화합물의 구조예요. 이렇게 CHO. 이 경우는 사실 바로 이 조건들만 보고 따지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첫 번째 비티그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들을 도입해서 이거 다 산 조건 하에서 이제 가주분해 반응이거든요. 가주 반응을 통해서 알데하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CHO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여기 탄소가 여기 탄소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H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생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카본일기를 다시 만들어 지금 알데하이드로부터 여기 부분을 도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알코올이 되면 다시 산화 반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47번의 경우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부틸 브로마이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T부틸 이제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인 거죠.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그럼 여기가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가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산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OH기가 되고요. 여기 수소 원자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뭘 해주시면 되죠? PCC를 이용해 가지고 산화시켜 주면은 다시 카보늄 화합물이 되고 이렇게 원하는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까지의 문제들은 사실 반응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도입을 해서 작용기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원하는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 그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과 4번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요. 자, 48번 3메틸 1페닐 1부타논을 합성할 수 있는 반응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화합물로부터 한번 조건을 처리해 보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볼까요? 여기는 벤젠골이고 pH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페닐기에 1번입니다. 페닐기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뭘 칠해 준 거지요? R2CuLi니까 얘는 Q프레이트예요. Q프레이트는 소프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탄소 친액체죠. 그래서 여기 부분 원포 첨가되는 거에 대한 선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첨가 반응 해주고 나중에 에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토토모아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로부터는 되고, 여기 Q프레이트잖아요. 여기 메틸기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CH3기가. 요거로부터는 원하는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자, 2번 벤젠에 지금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을 시켰네요. COCl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니까. 자, 그러면 여기 클로라이드고요. 거꾸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탄소 CH2기고 CH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 AlCl3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요거로부터 생성되는 친전자체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고, 얘를 뭐가 공격하는 거예요? 벤젠고리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화합물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은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요 알데하이드 형태의 화합물에다가 처리를 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도 거꾸로 한번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메틸기 2개, CH3기 2개, CH, CH2 요게 되고요. 여기에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니까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도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3O 플러스 상태에서 산을 처리해주면서 워크업을 하게 되는 거죠. OH기에 페닐기가 되고요. 여기 뭐 처리해줬죠? 마지막으로 PCC 산화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의 화합물이니까 이것도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까지는 정답이 다 얻어지게 되고, 그럼 4번이 되겠네요. 4번 아세토페논은 요런 형태죠. 여기 메틸기에 페닐기가 되고요. 여기에 CH3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그러면 CH3 CH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되네요. 그럼 얘가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 탄소 원자 쪽이 전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H3O 플러스 처리해 주게 되니까 알코올이 생성이 되겠죠. OH기, 여기 페닐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산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산화가 진행되지 않겠네요. CH3 2개, CH에 이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아닌 거는 4번이 되고요. 자, 49번 화합물 A의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 화합물 C는 카이랄 케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화합물에 BH3를 처리해주고 H2O2로 염기 조건화해서 처리해줬네요. 그럼 수소화분소 산화 반응 조건인 거고, 뭐 알켄이었으면은 이제 안티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의 알코올을 생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A 화합물이 알카인이었으면 이제 에놀을 거쳐서 카보닉 화합물을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탄소 5개일 때 수소 8개면은 12개에서 이제 8개니까 얘는 부족한 수소 원자의 개수가 4예요. 불포화도 개수가 2가 되니까 고리 형태 화합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죠. 49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고리를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중결합을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 고려해 보면 될 것 같고,
B를 PCC 처리하니까 C 화합물이 됐네요. 자, 그래서 49번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제 보기 요 네 가지가 그려져 있고요. 자,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1번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자, 1번 화합물에다 BH3를 처리했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형태에다가, 여기로 수소가 붙고, 여기로 BH2가 붙을 테니까, 나중에 어차피 OH가 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PCC를 처리했네요. 요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자, C 화합물은 이제 카이라 케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라 케톤 맞습니까? 여기 카이라 탄소 존재하고 케톤이니까 1번은 이제 카이라 케톤 화합물이 되네요.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의 경우에는 여기 형태에서 지금 이쪽 편으로 수소, 이쪽 편으로 BH2가 조입이 되니까 OH기가 될 것이고, 여기서 PCC 이용해서 산화반응 시키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카이라 탄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 아니고요. 어차피 알데하이드만 생성이 되니까 그 측면에서도 정답이 아니겠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로 수소 원자, 이쪽 편으로 BH2가 도입이 되니까 여기도 OH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산화반응 시키게 되면은 여기로 알데하이드가 도입이 되네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뭐 한쪽 편으로 OH기가 도입이 된다라고 봅시다. 당연히 PCC 처리하게 되면은 이쪽 편으로 카본얘기가 도입이 되는 거니까 케톤이긴 한데 카이라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49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50번 다음 반응 중 주생성물의 구조가 잘못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아세토페논에다가 NH2, NH2, 이거 하이드라진이죠. 하이드라진 반응시키게 되면은 산촉매 조건하에서 하이드라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번 같은 경우는 하이드라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부분이 다 제거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수소 원자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생성물의 구조가 잘못된 것은 2번이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PPH3가 여기 SN2 반응을 통해서 탄소를 공격하고 브로마이드를 이탈기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기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CH3CH2 그 다음에 PPH3 요 염 형태가 되거든요. 요건 맞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보통은 이제 염기를 처리해 주죠. 염기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여기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CH3에 CH가 되고 전자쌍 마이너스 PH3 플러스 형태 요게 생성이 되고 요게 일라이드라고 부르게 되죠. 자, 요거예요. 요거를 처리해 주게 되면 요거 염기잖아요. 염기니까 요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탄소가 어디로 공격해요? 여기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날아가면서 어느 파트를 도입이 되는 거죠? 여기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H기에 여기 CH3 여기 CH3에 CH 요게 도입이 되는 이제 올레피나 반응 요게 비티그 반응인 거죠. 비티그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됐었고요. 자, 51번 다음 조건에 적합한 케톤 화합물 A, B 분자식은 이제 서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탄소가 6개일 때 수소가 10개니까 6, 22, 14개. 부족한 수소 원자의 개수는 4개예요. 그래서 불포화도 2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자, 화합물 AB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카이랄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의 경우 카이랄 탄소의 배양은 모두 S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은 뭐죠? A, B 모두 광학 활성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케톤 화합물 A, B가 모두 광학 활성이다, 카이랄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건 2. A는 염기와의 반응을 통해 라세미화된다. B는 염기와 반응해도 변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구조를
많이 좀 접하신 분들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 라세미화가 된다. A, B 화합물은 광학 활성인데 그게 라세미화가 된다는 얘기는 카이라탄소가 카본일기 바로 옆쪽에 존재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B번은 이제 염기화 반응에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카본일 탄소 원자로부터 카이라탄소가 조금 떨어져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B 모두 울프키 신호 반응을 통해 동일한 비카이랄 탄소화합물, 산화수소 화합물 C로 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합물 A, B, 여기 A, B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A, B 모두 광학 활성이어야 되는데 1번의 화합물 B는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을 보시면 둘 다 지금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A, B는 일단 카이라 화합물이에요. 카이라 케톤 화합물이고 광학 활성인 거죠. 그리고 A는 염기화의 반응을 통해서 라세미화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일기 바로 옆쪽에 베이스를 통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공격하고 이렇게 돼요. 카이라 탄소 연자였던 부분이 이중결합이 되면서 O-가 되고요. 나중에 다시 산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측근에서 H+를 공격하는데 수소원자가 도입이 되는데 sp2였던 게 sp3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카이라탄소가 되기 때문에 라세미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카이라탄소 원자 배양이 S였는데 그게 S포민과 R포민 게 섞인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첫 번째 화합물 A는 염기화의 반응을 통해서 라세미화 되고요. 근데 B는 떨어져서 존재하잖아요. 여기 부분의 수소 원자는 이쪽 카본일기로부터 전자를 땡겨진다고 해도 산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기화 반응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는 울프키 신호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가 모두 카본일기가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로 얻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51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 두 화합물의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카이라탄소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카이라탄소가 아니에요.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조건 1부터 위배가 되니까 4번도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